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천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8명이 영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늘면서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남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과열 양상도 빚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진주의 한 야산에서 민간인 유해가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6.25 전쟁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해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던 차량이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추락 직후 경찰을 피해 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천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8명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 디들리밥 음식점 관련 확진자 중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건 5명. 지난달 음식점 관련한 확진자 2명에 이어 추가로 5명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겁니다. 또 사천 단란주점 관련 1명,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 해외 입국자 1명에게서도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경남의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고 접촉자 96명도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감염자 모두 1인실에 별도 격리됐고 현재 치료가 끝난 만큼 방역 당국은 추가 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행 규모를 바로 크게 급증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필요하고 현재까지로는 급증시킨다 또는 환자 발생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3명으로 다시 2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론 김해 4명, 진주 3명, 창원, 통영 각 2명, 사천, 거창 1명으로 지역별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격리 중 확진자 수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자가격리자께서는 자발적으로 격리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지난주 경남의 확진자는 223명으로 한 주 전보다 68명 줄었지만 확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무증상이었던 만큼 방역 당국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가족이 2만 점이 넘는 미술품을 기증하며 경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겸재정선이 인왕산의 절경을 그린 국보 216호 인왕 제색도부터 단원 김홍도의 마지막 작품인 추성부도까지 삼성 일가가 기증한 작품은 모두 2만 3천여 점에 이릅니다. 작품 수가 많은 데다 미술사적으로도 가치 있는 작품이 많다 보니 정부는 별도 미술관 건립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미술관과 수장고를 또 새롭게 건립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자 지자체들은 저마다 이 회장과 인연을 강조하며 미술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의령은 관광지로 가꾼 이 회장의 생가 주변에 자연과 어우러진 미술관을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좁은 도심 속의 공간을 떠나 지방 농촌 도시에 자연과 함께하는 한국의 루브르로 건립하겠습니다. 유족들의 기증 의미와 이건희 회장님의 유지를 가장 잘 받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창원시도 가세했고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초등학교를 다닌 진주시도 나섰습니다.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스마트한 도시의 이미지를 같이 연계한다면은 이런 강점을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과 연계하여 경남에만 3곳, 부산과 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서도 너도 나도 나섰지만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보니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건립을 할 거냐 아니면 진짜 특별관 형태로 기존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활용할 거냐부터 해서 전반적으로에 대한 검토를 좀 하는 과정이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사실은 없는 걸로. 때문에 단순 유치 경쟁보다
기존의 지역 문화 인프라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드웨어 중심적이고 소프트웨어가 미흡했던 이런 상황들 혹은 전문 인력이라든가 또 지역민들의 관심 이런 것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그런 계기로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남 내에서 경쟁하기보다 정부 계획에 맞춰 유치에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이 껑충 뛰겠습니다. 며칠간 평년 기온을 밑돌았던 낮 기온이 오늘은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는데요. 아침 기온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14도, 진주는 12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서 창원은 24도, 진주는 26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바다와 해안가에는 순간 풍속이 시속 6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일부 경남 내륙에도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대체로 하늘빛이 흐립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한낮 기온이 2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1도, 밀양은 12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 기온은 밀양 25도, 양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5도, 합천은 26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까지 남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한낮 기온이 무려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까지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의해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된 곳으로 추정된 이 진주의 한 야산에서 유해가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카빈 소총의 탄피와 탄두도 나와 현장에서 자살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시 명성면의 한 야산.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보도인명 관련자 50여 명이 끌려와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던 곳입니다. 조사단이 헐걸 40에서 50cm쯤 파내자 나무 막대기 같은 물체가 드러납니다. 사람의 다리뼈입니다. 유해 사이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단추와 버클, 반지와 함께 군경이 사용하던 카빈 소총의 탄두와 탄피도 발견됐습니다. 이 탄두들은 이 지역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경찰이 사살을 했다는 학살이 정황이 나온 거죠. 집단 학살 현장이 71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이곳에서는 25개의 유골이 발굴됐는데 다리뼈 위주이고 두개골은 하나도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수습의 시간이 늦어지니까 아마도 완전체 유해가 안 나오고 다리뼈를 중심으로 좀 결합돼서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은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해 진행됐지만 대다수의 집단 학살지 발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학살지로 조사된 곳은 134곳. 이 가운데 발굴이 이루어진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유족을 찾아주려고 해도 희생사상을 심하면은 DNA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25개의 유해는 진주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회의 임시 유해 컨테이너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김해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추락사고가 난 뒤에도 경찰을 피해 도주했는데 그 모습이 현장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전조등을 켠 검정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바로 앞 낭떠러지가 보이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더니 결국 도로를 벗어나 공장 마당에 쌓여있던 적재물 위로 추락합니다. 떨어진 직후 차량 전조등을 껐고 추격하던 경찰 순찰차는 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공장 이곳 저곳을 헤매다 인기척이 들리자 닫혀있던 정문을 뛰어넘어 도망갑니다.
거의 앞부분은 이미 다 파손된 상황이었고 완전 아수라장이었죠. 여기 파편들 널려 있고 처음 봤을 때는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사고가 난 건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50대 운전자는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사고 현장까지 1.5km를 달렸습니다. 추락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이 차량은 펜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직진하면서 4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음주 단속 중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여 수색하던 중 인근 공장으로 추락한 도주 차량을 발견한 상황입니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이 남성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이 무서워 도망갔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전 이 운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등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또 과의존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을 하면서 인터넷 사용 시간도 늘어나 과의존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학교 시간,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들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원격 수업을 할 때는 더 심합니다. 한 1시간, 2시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더 많아졌어요. 원격 수업 할 때도 한 번씩 휴대폰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몰래 하는 애들도 있어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과의존을 치유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대응센터. 한 달 평균 10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담을 위해 찾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노출 시간이 늘다 보니 부모와 마찰이 늘었다는 상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잔다고 또 어머님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열어보면 아이가 밤새 휴대폰을 하고 있어서 그 다음날 학교도 가는데 힘들 정도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5%가 원격 수업 후 인터넷 이용 시간이 평균 1시간 이상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19.7%는 부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생활 패턴이 바뀌고 부정적인 경험을 겪고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인터넷 과의존 악순환에 빠지는데 특히 청소년의 과의존이 심각합니다. 과의존뿐만 아니고 좀 우울이라든지 다른 이제 좀 질환이 같이 오는 경우는 이거는 상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난달부터 경상남도가 도내 초중 고등학교 등을 찾아 예방 교육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절제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오늘 오전 통영시청 강당에서 열립니다. 김해시 공예품 대전이 오늘 오전 김해 분청도자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민주평통 진주시협의회 대학생 평화공감 토크 콘서트가 오늘 오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1 합천 바캉스 축제 활성화 간담회가 오늘 오전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함안 군북 법수 일반 산단 기업 투자 협약식이 오늘 오후 함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창원시에 이어서 서울 수서행 SRT와 KTX 고속철도 신설을 추진합니다. 도는 SRT가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영돼 도민들이 서울 강남과 경기 동남부로 이동할 때 어려움이 큰 만큼 경전선에 SRT를 도입하고 수서행 KTX도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계획을 건의하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사천시의회 최동환, 김경숙 의원이 코로나19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어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꼭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가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 남강 블루스를 제작합니다.
진주시는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진주 고유의 문화와 명소를 알리기 위한 이번 웹드라마를 다음 달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부산, 울산과 공동으로 정부 주도의 메가시티 정책 추진 등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첫 실무회의에서 부의경 관계자들은 초광역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해 줄 것과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획기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경남의 항공정비 전문 업체인 캠스가 유럽의 에어버스와 항공정비 MRO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캠스는 에어버스로부터 C212와 CN235 기종의 정비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항공정비 분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통과와 소급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보상은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집합금지, 영업 제한을 한 날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영실 도의원은 경남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열린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청원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의회 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무소속 등 4자 회담을 통한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 의회는 23명 시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김해시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관내 5개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의원들의 토지 거래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의 수소 전기차 내구성 향상을 위한 시험 평가와 기술 지원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이 정부의 국비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창원시 상복동 일대 국비와 지방비 등 281억 원이 투입돼 연료전지와 수소 저장 장치 등 부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가능한 시설이 구축됩니다. 2021년 제1회 검정고시 평균 합격률이 81.1%로 집계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은 56명이 응시해 55명이 합격했고 중학교 졸업은 169명이 응시해 131명이, 고등학교 졸업은 808명이 응시해 625명이 합격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의 개인별 성적은 오는 18일까지 경남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시내에서 북면을 연결하는 국도 79호선 7.92km의 구간 확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창구 동정동과 마금산 온천지구가 있는 북면 신촌리를 잇는 이 도로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차량 통행이 급증해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김해시가 추진하는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3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역의 유휴시설이나 공간을 시민들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한걸음 교실과 재생자전거 제작 및 나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 10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